자, 21번 상전압 300V의 삼상 반파. 자주는 정유회로인데 주로 단상 반파, 단상 전파가 나오는데 이제 삼상 반파가 나왔네요. 자주는 안 나옵니다. 정유회로의 직류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자, 정유회로 또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단상에 반파가 있더라. 단상. 그래서 단상이니 변압기. 이때까지는 여기까지는 AC입니다. 단상 변압기 이렇게. 여기에 뭐 다이오드든 사이리스트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부하를 연결하더라. 자, 아시다시피 사이리스트는 이렇게 단방향만 통전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통전하지만 거꾸로는 통전 안 하죠. 그래서 교류가 이렇게 있으면 항상 여기는 통과, 안 통과, 여기는 안 통과. 그래서 플러스 극성만 남기 때문에 정유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때 여기에 교류 전압을 VAC라고 하고 여기에 걸리는 직류 전압이죠. ED라고 했을 때 이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 ED는 파이의 루트 2의 VAC가 됩니다. 루트 2 나누기 파이 하면 얘가 0.45가 돼요. VAC. 그래서 이 전압값에다가 0.45만 곱하면 단상 반파의 직류 전압을 구할 수가 있더라. 두 번째로 단상의 전파. 단상의 전파가 되려고 하면 단상의 3선식이 되어야 됩니다. 단상 선은 이렇게 중성선까지 3개가 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사이리스트 혹은 다이오드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부하는 여기다가 설치를 합니다. 이때 VAC 여기에 걸리는 정압을 ED라고 했을 때 근데 얘는 두 가지로 시험이 나온다고 그랬죠. 무유도 부하인 경우 혹은 유도 부하인 경우. 무유도 부하인 경우가 저항 부하, 유도 부하는 L이 들어가 있는 부하를 말합니다. 자, 무유도 부하일 때 ED는 파이의 2 루트 2의 VAC가 되어져서 0.9 VAC 하면 됩니다. 근데 유도 부하가 됐을 때는 점호각 알파에 대해서 얘는 파이 2 루트 2의 VAC의 코사인 알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하면 0.9 VAC의 코사인 알파 이 점호각 이걸 줍니다. 그죠? 얘가 가끔 나옵니다. 가끔. 그래서 요 같이 정리하면 될 테고. 자, 자주 안 나와서 삼상에 전파가 있고 삼상에 반파부터 합시다. 삼상에 반파가 있고 삼상에 전파 정류가 있다. 공식만 합시다. 뭐 그림보다는. 자, 이때 ED는 얼마 나오냐 하면 1.17 VAC가 되고 전파일 때의 직류값은 1.35 1.35의 VAC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VAC가 된다고 하는 거. 그죠? 요 식을 이 두 분은 잘 안 나옵니다. 이분도 잘 안 나오고 주로 얘가 많이 나오죠. 그죠? 지금은 얘 물어봤네요. 삼상의 반파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풀이를 하면 상전압이 300V고 삼상 반파라고 했을 때 직류전압 ED는 1.17의 VAC더라. VAC가 얼마? 300V. 그렇게 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약 350V가 나오더라. 이렇게. 그래서 답은 나다. 이렇게. 그죠? 22번 갑시다. 20번. 전기기기의 냉각 매체로 활용할 수 없는 것. 탄소는 안 됩니다. 탄소는 열을 받으면
혹은 전류가 흐르면 도전성 탄화가 되어져서 도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안 씁니다. 안 써. 23번. 아크 용접용 변압기가 일반 전력용 변압기와 다른 것은 나의 누설 리액턴스가 크다. 새는 게 많다 이 말이죠. 자, 아크 용접기 설명을 좀 하는데 수화 특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일반적인 변압기는 자세히 나고 가되 1차 건선, 2차 건선에서 보이 1 대 보이 2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크 용접용 변압기는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건선을 감고 여기에 건선을 감고 여기다 용접기를 붙이리. 용접봉은. 자, 여기에 철심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얘를 돌리면 얘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면 자, 여기서 생긴 파이가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겠죠. 만약에 얘를 이렇게 지금처럼 가운데 있으면 1로 많이 가서 얘의 양이 줄어듭니다. 혹은 얘가 있던 게 이쪽으로 가면 1로 못 가죠. 공이 크니까 1로 많이 가겠네. 자,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용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새는 부분이 있더라. 누설 부분이. 그죠? 그래서 얘보다는 누설하는 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4번. 용량이 작은 전동기로 직류와 교류를 겸용할 수 있는 전동기가 다의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얘를 특징에서는 DC, AC 겸용입니다. 어떻게 쓸 수가 있고 얘를 만능 전동기라고 부릅니다. 믹서기, 전기, 드릴, 그 다음에 뭐 재봉틀 뭐 이런 데 씁니다. 그죠? 외우는 게 낫겠네요. 자, 25번 갑니다. 그림과 같은 전동기 제어 회로에서 전동기 Am의 전류 방향으로 오른 것은 답이 가입니다. 항상 A에서 B로 가더라.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림이 모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A, 얘가 B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이리스트 방향을 보면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사이리스트는 한 방향으로 가죠. 여기 이제 입력 들어오면 얘 요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못 갑니다. 거꾸로기 때문에 요렇게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이렇게 돼져서 요래 돼서 이렇게 가겠죠. 여기서 일로는 못 갑니다. 거꾸로라서. 사이리스트는 단방향, 이 방향으로만 간 다른 방향이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든 A에서 B로 가더라. 그래서 답이 가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26번 갑니다. P형 반도체의 전기 전도의 주된 역할의 반송자. 앞서 문제 17번이셨죠. N형은 전자가 그 주된 역할, P형은 플러스니까 전공이 주된 역할, 반송자로서 이동하는 거, 전기 전도도 가지는 거. 답이 나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단상 유도 전동기에 보조 권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나의 회전 좌장을 얻는다. 자, 우리가 단상 인덕션 모터 유도 전동기. 자, 먼저 삼상이라고 하는 것은 RST가 있고 각상의 위상차는 120도죠. 전류의 출발점이 120도 다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삼상은 R상이 이래 갔다. 그러면 120도 있다가 IS, IR 갔다 또 여기서 또 120도, 그러니까 240도죠. 이따가 IT가 갑니다.
그래서 파형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됐던데 어느 부분이든 이 전류 자개 차이에 의거해서 자동으로 회전 자개가 생깁니다. 그게 NS는 P에 120, F의 RPM이었죠. 그런데 단상은 안 그렇습니다. 얘는 세 벡터의 합이지만 단상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그 말은 계좌가 있고 전기자가 있으면 자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죠. 플러스일 때 이쪽으로 돌려고 하면 짧은 순간에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가기 때문에 반대로 돌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돈다. 회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상은 기본처럼 삼상 회전자개지만 단상은 플러스 마이너스 교번자개라고 합니다. 한 번은 이렇게 돌라고 하고 한 번은 이렇게 돌라고 하고 못 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교번자개를 이동자개로 만들어 주도록 구조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 중에 분상 기동형을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 회전자가 있더라. 그럼 여기에 주권선을 답니다. 주권선. 여기는 보조권선을 답니다. 그리고 이 보조권선은 기동하고 나면 필요 없어서 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접촉계를 한 거지.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얘가 없으면 얘 파이로 준다. 자개 내에 여기 전류 주겠죠. 이라잖아. 전류 주면 자개 내에 통전율 힘에 의해서 돌아갈 것 같지만 이 방향 돌다가 마이너스 되면 이 방향 돌면 못 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조권선을 넣습니다. 그러면 주권선에 오는 자속 파이하고 보조권선에 오는 자속 파이 사이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그 자개 차이로 해서 그 자개 차이만큼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네 이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 기동할 때는 얘 붙은 상태로 주권선 자개, 보조권선 자개 차이로 돌다가 돌기 시작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얘 떼버립니다. 얘 필요 없이 얘만 가지고도 돌겠더라. 그래서 얘를 기동권선이라고 부릅니다. 기동할 때 필요하니까. 얘는 운전권선이라고 부릅니다. 운전 시에 필요하니까. 그죠? 혹은 여기다가 콘덴서를 붙이기도 합니다.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죠? 자, 이래야 저래나 보조권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나처럼 회전 자장을 얻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동자개, 얘 자개 두 개죠. 그래서 이자개라고도 부릅니다. 이자개.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28번. 동기 전동기의 계자 전류 가로축, 전기자 전류를 세로축으로 해서 나타낸 V 곡선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답은 나가 되고, 보면 부하가 클수록 V 곡선은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입니다. 자, 동기 전동기의 특성인 V 곡선은 이러한 거죠. 얘는 계자 전류, 여기는 전기자 전류, 역률이 1인 지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곡선이 이렇게 V 형태를 가졌더라. 이쪽은 뭡니까? 부족 여자, 얘는 과여자. 이 부분이 역률 1이라는 게 시험에 나오고, P, 이때의 전력 P1, P2, P3라고 하면 전력의 크기는 P1이 P2보다, P2가 P3보다 큽니다. 그래서 전력이 작으면 밑으로 가고 크면 위로 간다는 거. 그죠? (29번) 봅시다. 동기 전동기의 부하각이란 공급 전압과 역기전력 E와의 위상차를 부하각이라고 합니다. 자, 동기 전동기 고정자의
RST 3상을 주고 계좌는 별도의 DC를 주죠. 그죠? 이때 공급하는 전압 V. 돌기 시작하면 자개 내에 운동 도체가 돼서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역기전형이 생기죠. 예위상과 예위상과의 차이를 부하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역률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역률각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전압 V와 그 다음에 부하전류 I 사이의 각을 역률각이라고 합니다. 외워야지 뭐 이런 것들은. 30번 봅시다. 접지공사 종류에서 제3접지공사의 접지 저항값은 다의 100옴 이하입니다. 간만에 접지공사의 종류 분류를 해봅시다. 제1종 접지공사 얘 어디다 씁니까? 고, 특고, 기기, 외함 접지에 쓰더라. 근데 특별하게 풀장용, 수중 조명 등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절연 변압기가 들어갑니다. 이 절연 변압기에는 1차와 2차의 혼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냐면 금속재, 혼촉, 방지판이 들어간다. 얘 접지가 일종입니다. 시험에 가끔 나오는 거. 그리고 얘는 15옴 이하지요. 그 다음 최소 굵기는 6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쓰더라. 두 번째로 제2종 접지공사 어디 있습니까? 변압기 2차 중성점 접지로 쓴다. 접지장은 150의 IG1 1차 측 지락진류 혹은 150 대신에 300 쓸 때도 있고 600 쓸 때도 있고, 이때는 2초 이내 자동 차단 장치 있을 때는 300, 1초 이내 자동 차단 장치 있을 때는 600. 빨리 차단하니까 600이 크죠? 그럼 저항은 올라갈 겁니다. 얘가 접지 장치죠. 접지 장치. 그래서 빨리 차단하면 접지를 키워도 되겠더라. 얘는 16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이 최소 굵기이죠. 세 번째로 제3종 접지 어디 있습니까? 400V 미만의 저압용 기기에 쓰더라. 혹은 또 특별히 얘기 나온다. 교통, 신호등, 제어함 접지 제3종 접지입니다. 이분의 접지 장치는 105옴 이하이시고 이분의 접지선 최소 굵기는 2.5 스퀘어 이상이 되어야 된다. 네 번째로 특별 제3종 접지공사. 얘는 400V 이상의 저압기기에 쓰지요. 이분의 접지 장치는 15옴 이하이고 이분의 굵기는 2.5 스퀘어 이상이 됩니다. 자, 문제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 두 개의 표에서. 자, 우리가 400V 이상이면 ES3입니다.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이지만 만약에 인체 접촉에 우려가 없더라. 그러면 3종 접지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3종 접지의 접지 저항값을 물어보았으니 답은 4번이 된다는 거.